자, 이번 주 과학 탐구 실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적정 기술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백신 맞은 시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한번 진행한 적은 있어요. 그때 각자 본인 피를 뽑아서 직접 실팽이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기를 제작하고 본인 피를 직접 원심 분리까지 해봤었어요. 제작 과정은 되게 단순했지만 실팽이가 도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원심 분리도 잘 됐고, 이게 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피가 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백신 때문에 학교 오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나는 이 실험 꼭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한 친구들은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주에 따로 공지해서 점심시간에 물리실을 열어놓고 부스를 운영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체험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해본 친구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또 시험 범위이기도 하니까 한 번씩 와서 구경해보고 체험해보고 가는 것도, 꼭 본인 피를 안 뽑아도 되니까요. 와서 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정 기술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이래요. 이제 적정 다 한자어인데, 이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맞고, 이제 바를 정자거든요. 바른 정도. 이걸 의미합니다. 즉 올바른 기술이란 뜻이겠죠.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꼭 좋은 방향으로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약이 이제 만들어져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연장의 꿈은 이제 크게 이루어졌지만, 이게 사실은 마약처럼 범죄와 연관된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무기 같은 경우에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게 또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발전한 건 아닌데, 이 적정 기술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어느 한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정치 환경적인 면들이 고려해서 좋은 일에 올바로 쓰이게끔 만들어진 기술, 얘들을 이제 우리는 적정 기술을 합니다. 적정 기술 조건을 보면 이렇게 총 1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도 나왔을 건데, 구글링 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근데 다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이왕이면 그곳에서 나오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이왕이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왕이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고요. 또 현지의 인적 자원을 쓰고, 현지의 이제 물적 자원을 쓰고요. 이제 그런 식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적은 비용이면 좋겠다, 막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면 적정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로 나온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저처럼 이제 창의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을 쉽게 생각해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적정 기술과 관련된 제품 한 2가지 정도를 일단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잠깐 여기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찾은 YTN 사이언스에 있는 채널에서 나온 건데, 이제 페이퍼 푸드랑 그리고 페트병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조금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많이 지루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잘 볼게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발명을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말라리아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가 서로 옮기는 거죠.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92% 이상이 발병되고 있는데, 때는 2013년 우간다 외딴 마을 한 의료소에 생명공학 연구차 방문했던 미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누 프라카시 교수. 네, 이분이 그 종이현미경도 개발하신 분이에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종이현미경 개발하고 나서 이제 우간다에 갔는데 이런 일이 겪은 거예요. 문을 나서던 그의 눈에 밟힌 것은 이거 원심 분리기잖아. 국가의 의료 장비인 원심 분리기. 저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원심 분리기가 왜 여기 있어요? 아 이거요? 이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못 써요. 그리고 비싼 장비를 유지할 돈도 없고 그냥 문 고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인구의 90%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간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옮겨가 발병되기 때문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분리해내는 혈액 분리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실 감염만 확인되면 바로 이때 치료제는 필요한 이미 들어갈 수 것이 있거든요. 원심 분리기인데 근데 이제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고 원심 분리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원심 분리기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못 쓰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현지 상황에 충격을 받은 마누 프라카시는 큰 고민에 빠졌다. 저렴하면서도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네. 이거 어떡하냐? 그날부터 빈민촌을 위한 원심 분리기 연구에 몰두한 교수. 그로부터 몇 년 후 마누 프라카시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된다. 자, 그럼 발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연구팀이 단돈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습니다.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에 장내가 거의 공짜로 만든 거죠. 시작하는데 200원이면. 10cm 어떻게 만들어?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저렴한 원심 분리기를 개발하려 했던 마누 프라카시는 원심 분리기의 작동 원리와 비슷한 장난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부터 보자. 첫 번째 장난감은 요요. 하지만 줄이 잘 엉키는 데다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린 것이 문제.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확실히 요요는 느리고 좀 무거워. 이래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어. 결국 요요는 탈락. 연구팀이 주목한 두 번째 장난감은 팽이. 야, 좀 어떠냐? 팽이는 회전 유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네. 돌아버릴 듯.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연구했지만 원심 분리기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장난감을 찾기는 힘든 상황. 고단한 연구에 지쳐 잠시 단잠에 빠진 마누 프라카시 교수는 꿈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엄마, 나 심심해 놀아줘. 엄마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쁜데. 아니, 그냥 놔두라. 놀아줘. 심심해. 그러면 이것 좀 바꾸는 거 있어. 엄마 일해야 되니까. 교수는 어릴 때 즐겨 가지고 놀았던 실팽이 장난감을 떠올리게 됐다. 그렇지. 실팽이. 원판에 두 개의 구멍을 내 실을 묶고 양쪽에서 실을 꼬았다가 잡아당기는 실팽이 장난감.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들기가 되게 아이디어를 쉽고요. 얻었고 실제 회전 속도도 굉장히 실패할 수 빨라요. 있는 종이를 이용해 RPM이라고 직접 해서 실팽이 제작에 나섰다. RPM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분당 회전 종이 가운데 속도거든요. 구멍을 뚫고 실을 연결해 묶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 이 속도가 거의 10만 RPM. 완성이다. 실팽이.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릴 이 정도면 단순한 종이 이제 장난감의 능력은 원심 그야말로 피가 원심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장이랑 혈구랑 분리가 되는 거죠. 샘플을 부착하고 실팽이를 돌려 실험한 결과 종이 실팽이는 단 1분 30초 만에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위에 있는 게 혈장이고 밑에 있는 건 빨간 게 이제 2017년 혈구라고 1월 생각하시면 교수는 돼요.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실팽이 원심 분리기를 소개했다. 이 장난감은 매우 혁신적인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이 실팽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이 녹아 들어있죠. 물리학적 법칙 바로 한번 이야기. 회전 관성과 원심력입니다. 회전 관성. 중앙의 실이 빠르게 회전하며 원반을 돌릴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 상태를 잘 유지하려는 기억해 두시기 관성과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때도 질량이 큰 같은 물체는 거. 바깥쪽으로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원심력이 원반에 회전광 작용하기 관과 때문에 원심력 뜻을 꼭잘 혈액 속 성분들이 써주세요. 질량에 따라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실팽이에 이렇게 혈액 샘플을 붙여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1분 30초 안에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할 수 있고 15분 안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팽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분당 12만 5천 회. 굉장히 빠르죠? 이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이 원심 분리기는 저렴하고 전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원심 분리기가 아프리카나 인도 오지에 사는 말라리아 환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적정 기술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 세상의 하나예요. 모습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은 좋을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어렵지도 않고 자원이 부족한 이런 게 빈민촌에서 필요한 거죠. 말라리아 예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때는 2001년 브라질 우베라바. 하나는 좀 더 오래된 이 마을의 집들은 20년 정도 된 집안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는 그런 치명적인 기술인데요. 문제가 있었는데 게다가 자세히 볼게요. 또 정전이야? 아 진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네. 맨날 정전이야 맨날. 불안정한 전력 수급으로 인한 잦은 정전으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이 마을에 사는 기계공 알프레도 모저는 어느 날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된다. 꼬마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책 읽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왜 바깥에서 책을 읽어? 집에 불이 안 들어와요. 어? 창문이 없어서 빛도 잘 안 들어오고. 어이구. 어제는 숙제도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 알프레도 모저. 며칠 후 그는 종이 상자와 유리컵 이건 이제 그리고 교과서에서 물을 나온 집 밖으로 이 나섰다. 실험 내용인데 이번 여기 교과서에 정전이 이 되더라도 페트병 램프는 햇빛을 문제가 집안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거 얘기하고 방법을 있는 거예요? 고민하던 중 식사 중 물컵에 비친 햇빛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그는 빛의 굴절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보자. 근데 확실히 이게 유리컵은 좀 무겁구만, 전구로 쓰기에. 이걸 천장에 달면 떨어지겠는데? 안전성의 문제로 유리는 탈락. 결국 알프레도 모저가 선택한 것은 유리보다 가볍고 저렴한 페트병이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봐볼까? 오, 생각보다 환하네. 페트병. 페트병에 물을 채워 실험한 결과 햇빛이 빛이 들어오는데 녀석까지 이제 전달되는 물 때문에 것을 이게 확인. 굴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좀 이제 모아지는 효과가 천장에 있어서 설치된 벌렁냄비처럼 페트병 전구가 햇빛을 모아 굴절시켜 집안을 밝히는 조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물의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표백제를 넣고 그 표백제를 왜 넣은지 뚜껑에 한번 까만 생각해 필름을 보세요. 붙여 햇빛으로부터 뚜껑의 손상을 방지. 과학적 원리는 이제 결국 물에 알프레도 굴절이 모저는 있죠. 페트병으로 전력이 필요 없는 전구를 물에 만드는데 굴절을 튀고 있죠. 성공했다. 자, 이제 이 페트병 램프만 있으면 정전이 나도 불편하지 않겠구만. 표백제는 빨리 이걸 원리는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페트병 전구를 나누어 주었고 모두들 크게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알프레도 모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예? 제 램프를 필리핀에요? 아, 예. 필리핀 환경보호재단을 운영하는 일락 디아즈가 페트병 전구를 필리핀에 설치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 알프레도 모저는 흔쾌히 이를 승낙했다. 일락 디아즈는 전력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페트병 전구를 보급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페트병 전구는 전 세계 15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주고 있다. 사실 이거는 햇빛이 있을 때만 기술에서 가능한 소외된 거잖아요. 이들을 위해 따뜻한 기술을 그래서 전하는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페트병이 물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맞는데 햇빛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혹시 햇빛이 없을 땐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태양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저장했다가 태양 에너지를 그걸 이제 나중에 빛을 발산해주는 LED 같은 거를 연결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면 그걸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됐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이걸 직접 만드는 게 있어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한번 그 뭐지 그 배터리 이용해서 이제 전기 분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시약 변화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그때도 그 일회용 스포이드를 되게 많이 써서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많이 만드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만들고 나면 다들 그냥 한번 보고 오 신기하네 하고 그냥 바로 버릴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직접 만들진 않고요. 아까 영상도 봤으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하는 정도로 끝내고 하나는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직접 여러분이 직접 만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이런 겁니다. 과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교과서 이제 112쪽 이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기술을 이용한 장치를 고안하기 이제 이게 우리 주제인데 일단 적정 기술이 가져야 할 조건 아까 10가지 있었죠. 구글에서 찾으면 금방 나와요. 이제 그거 하시고 나중에 가장 그 중에서 이 10가지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거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게 제일 필요한지 2가지 정도 적어주시고 그 이유도 꼭 적어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수업 중에 페이퍼 퓨즈 그러니까 종이 원심 분리기에서 과학적 원리가 2가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과학적 원리가 이제 2가지 있었거든요. 이 2가지 쓰시고 뜻도 꼭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4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적정 기술을 이제 페이퍼 퓨즈도 좋지만 혹시 다른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적정 기술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 중에 이제 본인한테 꽂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본인이 그 기술의 개발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홍보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찾아서 넣으시고요. 사진도 한 2개 정도 넣으시고 이제 홍보글을 쓰는데 이제 홍보글은 이제 실제 이제 사람들한테 시연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스티븐 잡스가 돼서 그 아이폰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이제 홍보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보시고 할 때 제품은 이 정도 수준인데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된다. 라고 해서 약간의 허위 광고도 괜찮습니다. 허위로 홍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품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페트병 전구가 있었죠. 이 페트병 전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낮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만. 근데 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터리랑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밤에도 태양광 전지에서 낮에 얻은 그 태양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뽑아내서 LED를 이용해서 빛을 밝힐 거다. 이런 제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니까요. 기존 제품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 해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적정 기술을 그대로 여러분이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써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는 글까지. 그래서 이 양식은 여러분한테 따로 보낼 거예요. PDF 파일로도 하나 보낼 거고 하나는 한글 파일도 보낼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작성해서 내는데 이거는 나름 나중에 그 여러분 그 과학탐구 실험 생기부에도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적정 기술을 찾았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쓸 예정이라 뭐 1학기 때도 뭐 이렇게 발명이나 이런 실험 그 과학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실험들 조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니까 이거 좀 최대한 자세히 써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좀 첨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 30일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걸로. 제출할 때는 이제 메일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메일이 힘들다라는 친구는 작성한 다음에 저한테 USB를 가져와서 주셔도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걷도록 할게요. 딱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이 보고서 숙제 꼭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 마칠게요.